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전공 소개를 담당한 수학과 이현근입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입학 초기에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진로 탐색 기간을 거친 후 여러분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전공이 나에게 맞는 전공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본 강의를 통해 본인의 적성과 관심이 수학과와 맞는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본 강의는 교육 목표, 전공 특성,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졸업 후 진로, 교수 소개, 전공 이수 체계도, 전공 개론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인 수학은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발전은 과학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과학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수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학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학과는 순수 수학 분야의 교육뿐만 아니라 응용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교육함으로써 지식 정보화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대수학, 해석학, 위상 및 기하학 등으로 크게 분류되는 순수 수학과 이를 모태로 하여 자연과학, 분야 및 산업에 응용되는 응용수학으로 분류됩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수학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미결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과 고도의 논리적 사고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창조해 나가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뿐만 아니라 수리적 지식의 본질에 명확한 상을 마음속에 맺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순수 수학이 뭔지, 응용 수학이 뭔지에 대한 감이 좀 잘 안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아주 꽃이 피는 아주 날씨가 좋은 봄이겠지만 곧 이제 여름이 다가오겠죠. 그 여름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께서 헐레벌떡 뛰고 강의실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강의실에 너무 덥겠죠. 온도가 되게 꽤나 높을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께서 에어컨을 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에어컨에서 가까운 쪽은 꽤나 시원할 거고요. 에어컨에서 먼 쪽은 더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우면 매번 이렇게 에어컨 앞으로 뛰어가고는 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어컨과 가까운 곳은 시원하고 그리고 먼 곳은 시원하지 않다. 즉 안에 있는 온도 분포가 내가 어떤 주어진 여론에 대한 거리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에어컨을 꽤나 긴 시간 동안 틀어놓으면 그 안의 온도는 전반적으로 시원해지겠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 안의 온도 분포는 시간과도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공간에서의 온도 분포는 공간, 저희는 보통 3차원 공간에서는 XYZ 좌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 분이 됐던 초가 됐던 그런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보통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희가 독립변수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독립변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속변수 어떤 함수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거를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하셨다면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변수를 여러 개를 갖고 와서 저희가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아주 간단한 공간에서의 온도 분포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이 안에 온도 분포는 공간과 시간에 종속되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수학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신 거는 그 안에 온도 분포는 공간이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에어컨에 가까이 있는지 멀게 있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에어컨을 틀어놓은 지 1초가 됐을 때 혹은 1시간이 됐을 때의 온도 분포에 대한 변화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간이 변함에 따라 혹은 공간이 변함에 따라 온도의 변화를 따지는, 즉 그 변화율을 여러분들께서는 고등학교 때 미분이라는 걸 많이 하셨었죠. 대학교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관련된 미분들을 배우실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총집합해서 여러분들은 온도 분포를 대학교 들어오셔서 많이 배우실 열방정식이라는 것으로 모델링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열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열방정식의 해를 직접적으로 찾으시는 방법들, 그리고 그 해가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지, 존재한다면 하나만 존재하는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지, 혹은 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정적인지 않은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순수 수학, 특히나 해석학 분야에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모든 현상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셨을 때 해석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즉 해석적인 해를 구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응용수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어진 방정식을 이산화하고, 그 이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근사해를 찾으시게 되고요. 그 근사해를 찾게 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들을 응용수학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 수학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간단하게는 어떤 저희한테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그것들의 해 존재라든지 유일성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응용수학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 그 방정식의 역학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아주 열의 어떤 공간에서의 열의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혹은 응용수학에서도 수치에서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배우신 후에 여러 가지 확장된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분석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적성에 맞으셨다면 수학과로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수학은 경제학, 통계, 정보산업 및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연계 전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후 대학원 혹은 중등교육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연계 전공 교과목들을 통해서 보험, 전산, 금융 분야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과에서는 순수 수학뿐만 아니라 금융수학, 암호학, 전산응용수학 등 응용 교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학생들은 졸업 후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복수 전공을 이수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순수 수학 분야를 전공하시거나 혹은 응용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학, 통계학, 컴퓨터과학 등을 전공해서 대학 혹은 고등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그리고 관련 기업에 진출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법한 재학 중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등교육교사로 진출하는 진로도 있습니다. 또한 응용수학 교과목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을 활용해서 전산이나 금융, 보험 분야로 관련 기업에 진출하는 진로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수학과에 계신 교수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한표 교수님은 응용수학 분야의 금융수학, 수리확률론 등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권기훈 교수님은 응용수학 분야의 수치해석 그리고 심층기계 학습 등에 관련돼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조봉규 교수님께서는 대수학과 관련된 정수론, 암호론, 그리고 현대대수학 등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조덕빈 교수님께서는 응용수학 중에 기계학습, 전산응용수학 및 실습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김도진 교수님께서는 응용수학 분야의 수치 선형 대수학 및 실습, 그리고 미분 방정식 및 연습 등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안재욱 교수님께서는 순수 수학의 해석개론, 그리고 평미분 방정식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응용수학 분야의 인공지능 수학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학과를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공 교과목 등을 이수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수학과 같은 경우는 1학년에 논리와 증명, 집합론 교과목, 수학 전공 교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 전공 학부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수학과로 본인의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논리와 증명, 집합론을 미리 여러분들께서 이수하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4학년 때까지 체계적으로 수학과의 전공을 이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학년부터는 전공 기초 과목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수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미적분, 저희가 해석학과 관련되어 있는 고등미적분, 그리고 벡터 해석학 및 연습에서는 저희가 순수 수학뿐만 아니라 응용수학에서 여러분들께서 활용되시는 벡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순수 수학, 응용 수학, 제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선형대 수학 또한 여러분들께서 2학년 과정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교과목 등을 바탕으로 3학년, 4학년에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저희 학과 홈페이지나 혹은 학과 저희 과학관 1층에 보시면 이 전공 이수 체계도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순수 수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고등미적분, 그리고 미분방정식, 그리고 복수함수론, 해석개론, 편미분방정식 등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용, 특히나 요즘에 여러분들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응용수학 분야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순수수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합, 그리고 금융, 기계학습, 수치에서 해석개론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수하신다면 이쪽 분야로 진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대수학이나 혹은 위상수학으로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여러분들께서 조합, 그리고 현대대수학, 위상수학, 기하, 암호 등을 통해서 관련 분야로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분들께서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전공 개론에서는 해석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해석학은 안재욱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이고요. 해석학이란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가장 익숙한 수학적인 분야, 수학의 분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학은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함수의 개념과 성질을 더 넓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수학 분야이고,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변수가 하나, 즉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렇게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변수에 종속되는 함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배우실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변화율을 보실 때도 그냥 dy, dx 그 개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도함수, 그리고 타임, t에 대한 도함수, 이런 여러 가지 편도함수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해석학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관련 기본 이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질을 기를 수 있는지를 해석학 전공개론 강좌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위상수학은 김도진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아마 위상수학은 해석학보다는 여러분들께는 조금 낯선 분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위상수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음직합니다.
따라서 위상수학에서는 위상수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열린 집합, 그리고 위상과 함수의 연속 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수학과 관련하여 조범규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대수학 관련돼서는 선형대수학에서는 행렬, 벡터 공간, 선형 변환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를 선형 연립 방정식, 그리고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벡터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주로 아마도 속어법이나 대입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되셨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선형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께서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하신 후 그 행렬 형태로 주어진 방정식들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해를 계산하실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또한 현대대수학에서는 실수나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추상화해서 일반적인 집합 위에서 정의된 연산과 그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또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응용수학과 관련돼서 조덕빈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이고요. 응용수학에서도 다 여러 가지 세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수치 해석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fx는 0이라는 그 식에 대해서 x를 찾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1차 방정식 아주 간단하게 x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2차 방정식 또한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텐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fx는 0에 대한 해석적인 근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씩 어려워지게 되죠. 자, 그러한 방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응용수학에서는 수치 기법들을 통해서 fx는 0의 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배우실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고차 방정식에 대한 근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또한 요즘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화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인공지능에서는 꽤나 많은 수학적인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저희가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Gradient Descent 메소드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래로 볼록인, 이 아래로 볼록인 거에 대한 개념들도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들은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 최소값을 찾는 수치 기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Gradient Descent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여러분들께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깔려있는 수학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좀 더 그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학과 관련된 전공 소개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평소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새들은 저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다닐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군 이론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런 심화적인 수학적인 이론들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께서 떼를 지어가는 새들, 혹은 여러분들 저희가 최근 이제 몇 번의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들이 퍼져나가는 속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퍼져나가는 속도 요인들을 알고 있다면 저희는 그거를 거꾸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그러면 그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주어진 다양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후 그 수학적 모델의 해를 구하는 것은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더 뻗어나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수학이 고등학교 때 수학이 힘드셨던 것처럼 대학에서도 그런 교과목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냥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수학과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수학과에서 배우는 지식을 타학과 여러 과들, 경제, 경영 혹은 컴퓨터공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분야로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전공 공부를 하신다면 수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수학과 혹은 열린전공학부 학생들은 다전공, 복수전공으로 여러 가지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과의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내년 혹은 올해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